특정한 남성들이 친밀한 순간이 확실히 끝난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에 끌리듯이 항상 다시 돌아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태도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이 달콤한 말이나 침대에서의 행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훨씬 더 깊고 초월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면 어떨까요? 20세기 심리학의 위대한 개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그 비밀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친밀한 순간 후에 당신이 자신의 본질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는 우리 안에 우리의 행동,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깊은 연결을 이끄는 무의식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진정한 매력의 힘이 존재합니다. 의식적으로 깨어날 때 무시하기 거의 불가능한 힘이죠. 융은 인간 영혼의 신비와 가장 깊은 연결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에게 두 사람 간의 친밀함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마음의 진정한 만남이었습니다. 모든 제스처, 모든 시선, 모든 침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너머의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순간을 공유할 때 당신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깊은 무의식을 여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친밀함 후에 불안에 빠지거나 통제하려는 절박한 욕구, 소모적인 불안정에 빠진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비록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무의식은 그 부족과 절망의 에너지를 포착합니다. 하지만 대신 내면으로 돌아가 연민으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며 자신을 깊이 존중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자신 안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이것이 연결을 진정으로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신성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신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나갑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주고 나서 메시지 확인, 끊임없는 사랑의 증거를 기다리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나요? 당신은 자신의 개성, 가장 진정한 개인의 힘을 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이 처벌이나 조작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깊이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느끼는 방식을 선택할 때 당신은 조용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너 없이도 온전하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온전함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의식에 깊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자기적 끌림을 느낍니다. 당신은 부족함을 투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순수한 자기를 투사합니다. 마치 당신의 침묵이 첫마디 절박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마치 당신의 부재가 세상의 많은 공허한 존재보다 더 진정한 존재감을 지니는 것처럼. 융의 아니무스와 아니마, 즉 각 사람 안의 남성과 여성적 측면에 대한 깊은 연구에서 그는 우리가 내면에 부족한 것을 타인에게서 찾는다고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종종 자신의 아니마, 즉 민감하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인 측면을 여성에게 투사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특성을 억제하도록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자기 인식을 가지며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고 완전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그가 왜인지도 모르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 곁에서 그는 혼자서는 도달하거나 탐구할 수 없는 자신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의 존재가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와의 재회를 깨우는 것처럼. 그리고 이는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감정적 기억을 만듭니다. 그가 다시 보고 싶은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있을 때에 느끼는 고양된 감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친밀함 후에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됩니다. 이제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남성이 친밀한 순간 후에 떠났을 때 그 반대편에서 그를 쫓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다치지도 않는 여성을 만난다면 그의 내면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허함, 침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갑거나 날카로운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품위로 가득 찬 존재감이 넘치는 침묵입니다. 윤기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가 향수, 불안 또는 후회를 느끼기 시작할 때 그는 그 개인적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당신의 부재, 즉 당신의 부족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완전한 존재는 거부할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깊은 갈망을 느끼는 걸까? 그녀에게 무엇이 그렇게 독특하고 특별했지? 그리고 그는 돌아옵니다. 당신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만 깨어납니다. 당신이 사랑과 존중으로 자신에게로 돌아갈 때. 융은 모든 깊은 관계가 치유의 기회이며 용기를 가지고 직면한 것만이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외로움, 기다림, 자연스러운 불안을 마주하고 그것에서 도망치지 않고 연민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당신은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온전함이 남성들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감정적 의존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제하고 진정한 것에 가까이 있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절실히 진정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보다 더 진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친밀함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다면 답은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세요. 사랑으로 몸을 돌보고 인내로 마음을 돌보고 경외로 영혼을 돌보세요. 의식적인 침묵을 실천하고 판단 없이 관찰하고 저항 없이 느끼세요. 그 신성한 내면의 움직임 속에 당신의 진정한 여성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힘이 그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당신이 조작으로 그를 끌어당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당신의 중심 잡힌 존재에서 찾은 집을 인식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런 순간에 무엇을 느끼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울지 말고 항상 강해야 하며 약점을 절대 보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의 감정을 위험한 적처럼 피하는 성인 세대입니다. 칼 융은 이 감정적 도피에 대해 광범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모든 것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깊이 숨겨집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곳은 무의식이라고 불립니다. 구걸하지 않고 절박하게 쫓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지만 마음을 닫지도 않는 여성의 침묵은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그가 평생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돌아옵니다. 결국 그것은 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때문입니다. 중심 잡힌 여성 곁에서 그는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마침내 느낍니다. 내면의 평화와 진정성.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융은 타인을 통제하는 속임수를 결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는 진정한 변혁은 오직 자신을 잔인한 정직함으로 직면할 때만 일어난다고 깊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감정적 게임이나 값싼 심리적 전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의 자세, 품위의 의식적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친밀함 후에 자신을 잃지 않기로 선택할 때,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조용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완전히 나 자신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도 자신에게 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소진시키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누군가를 원합니다.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너를 본다, 너를 존중한다, 너를 소중히 여긴다 라고 말하는 누군가를. 그리고 그런 깊은 연결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융근 관계가 우리의 가장 깊은 이상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희망,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을 투사하는 투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밀한 순간에 그 투사는 극적으로 강화됩니다. 마치 몇 분의 신성한 순간 동안 모든 베일이 떨어지고 무의식이 완전히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가면 없이 절망적으로 행동하거나
즉각적인 응답을 쫓거나 확인을 미친 듯이 찾는다면 그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순수한 필요로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을 자신의 본질에 뿌리내린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볼 때 그 이미지는 진정으로 변혁합니다. 그것이 새겨진 이미지입니다. 몸이 더 이상 거기에 없더라도 실제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깊은 친밀한 만남 후에 그가 사라집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절박하게 찾고 최근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보고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분석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강박적으로 묻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의 움직임은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불안 속에서 쫓는 대신 사랑으로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외부에서 답을 찾는 대신 내면의 신성한 자아로 시선을 돌린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즉,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폭력적으로 거부하는 대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함으로써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물고 깊이 매력적인 감정적 성숙의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그의 핵심에서 모든 성숙한 남성은 안전한 항구인 여성을 갈망합니다. 삶에서 숨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항구가 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본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태도는 특히 끊임없는 요구, 감정적 소진, 그리고 마비시키는 두려움으로 점철된 수십 년의 관계 패턴을 지닌 나이든 남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혁명적입니다. 70대나 60대의 남성이 자신을 절박하게 쫓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다치지도 않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낍니다. 조용한 존중, 묵지 않고 환영하는 존재감,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감. 융은 이런 여성적 에너지가 남성적 영혼의 변혁적이라고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의식적인 관계를 깊은 치유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그래서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모으고 내면의 삶, 신성한 의식, 의식적인 침묵을 돌볼 때 당신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초대를 제공합니다. 성장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하며 삶에서 진정으로 본질적인 것과 다시 연결되라는 초대. 그리고 그 초대는 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의 내면 깊이 공명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돌아옵니다. 당신이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버림받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취약해지는 느낌입니다. 융은 자신을 아는 두려움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 자신을 마주하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가장 깊은 친밀함 후에도 자신을 존중하는 풍부한 용기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런 내면의 힘에 살아있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힘은 물리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자기적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은 정복하거나 논쟁으로 설득하거나 기술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 가볍고 절대적인 진실로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존재하는 것, 다른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하도록 도전받는 신성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융에 따르면 사랑의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친밀함을 깊은 자기지식으로 변혁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친밀함 후에 의식적으로 자신에게로 돌아가기로 선택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스처에 남성들이 항상 조만간 돌아오게 만드는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마 모르거나 깊이 반성할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친밀한 순간 후에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종종 그것은 에고보다 강하고 자존심보다 강력한 내면의 필요입니다. 융은 인간의 심리는 끊임없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이 피상적인 것에서 그를 흔들고 진정으로 실제하는 것과 마주하게 하는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은 그의 무의식의 영구적인 흔적처럼 새겨집니다. 그가 계속 나아가려 하고 의도적으로 잊으려 하고 다른 사람이나 일상의 루틴으로 자신을 산만하게 하려 해도
그 깊은 감정적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의식적인 존재를 통해 그의 자신의 영혼과의 진정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돌아옵니다. 때로는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리지만 필연적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무의식이 본능적으로 진실이 존재했던 곳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불러오는 자기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환은 여기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일어납니다. 융은 진정한 성장은 신성한 시간, 명상적 침묵, 그리고 변혁적인 고통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과 나눈 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식하기 위해 그의 영혼에서 그 아픈 향수를 느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서두르려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성적인 논쟁으로 그를 설득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의 내면의 진화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가 자신 안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기 전에 답을 주고 이는 경험된 것의 변혁적 힘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반면에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품위로 침묵을 유지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의 공간을 존중할 때 당신은 의식적인 귀환을 위한 완벽한 토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당신은 깊이 치유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돌아와 당신을 완성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본질에서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의 상태는 재회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훨씬 더 강력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답을 쫓고 모든 것을 급하게 고치고 존재의 공허함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융은 현명하게도 그 공허함이 개인적 변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줍니다. 공허함 속에서 의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영혼은 세상에 끊임없는 소음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 친밀함 후에 공황에 빠지지 마세요. 그 소중한 시간을 진정으로 자신을 온전히 돌보는 데 사용하세요. 내면을 진정으로 채우는 것들을 하세요. 의식을 확장하는 책을 읽으세요. 자연 속을 천천히 걸으세요.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적인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시세요. 영혼의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세요. 가장 깊은 꿈을 다시 깨우세요. 그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움직임은 외부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의식이 자라고 익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만약 돌아온다면 그는 다를 것입니다. 더 존재감 있고 더 인식하며 아마도 마침내 가면 없이 방어 없이 당신을 진정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모든 남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완벽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돌아오느냐가 아닙니다.